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50억 파운드 규모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30년간 런던 금융가를 주름잡았던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젊은 직원들이 단 27분 만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금융가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금융 전문가 마이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시장은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긴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임원실에서 마주한 상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 우리 회사가 한국의 금융기업과 대규모 투자 협력을 추진하려고 해 6개월 장기 프로젝트야. 자네가 현지 실사팀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니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신흥국에 불과한 곳에서 6개월이나? 더구나 그들이 제안한 투자 금액은 무려 50억 파운드였습니다. 저는 즉각 반대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는 건 위험해요. 싱가포르나 홍콩 쪽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마이클, 세상이 바뀌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한국은 이미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니야.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지 않으면 우리 부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투덜거렸죠.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저의 아들 톰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한국 기업들 정말 대단해요. 제 친구들은 다들 한국 제품만 찾는다고요. 아내도 톰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내가 정말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걸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계속해서 생각했죠. 이번 출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완벽하게 구축된 교통망, 디지털화된 도시의 모습까지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일까?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첫 회의가 잡혔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준비했어요. 30년 경력의 금융 전문가가 한국의 젊은 직원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제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빼곡히 채워진 자료들이 놓여 있었고 한국 팀원들은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회의 시작 30분 전이었는데 말입니다. 마이클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먼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팀장 김민수 씨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월치 시장 분석 자료와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익 모델, 심지어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걸 다 언제 준비하신 거죠? 어제 저녁부터 팀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죠. 어제 저녁이라고요? 저는 호텔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이들은 밤새 이 자료를 준비했단 말입니까? 회의가 시작되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한국팀의 발표는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숫자, 도표, 시장 분석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분기 예상 손익을 보시면 우리가 제안한 투자 모델은 첫 해에만 15%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요. 저는 겨우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이런 회의는 보통 몇 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들은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보내온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회의를 중단하고 다음날 다시 잡는 게 상식이었죠. 입을 열려는 순간 민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데이터팀,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케팅팀은 새로운 모델 준비해 주시고요. 30분 내로 수정본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분이라고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짜인 기계처럼 모든 팀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또 다른 이는 화상으로 런던 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확히 27분 후 수정된 자료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오류는 완벽하게 수정되었고 새로운 분석까지 추가되어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업무 방식인가요? 민수 씨는 수수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30년 경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제가 오늘 하루 만에 제 한계를 마주한 것 같았죠. 택시를 기다리며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는데 문득 상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회의가 끝난 후 한국 팀원들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곤해서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한국이 궁금해진 저는 동행하기로 했죠. 민수 씨가 안내한 식당은 제가 상상하던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죠. 여기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나오면 알림이 울려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민수 씨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순식간에 끝났어요. 신기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로봇팔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서빙 로봇이 테이블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이런 식당이 흔한가요? 네, 요즘은 대부분의 식당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수 씨는 휴대폰을 한 번 탭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용카드도 현금도 필요 없었죠. 휴대폰으로 결제가 되나요? 당연하죠. 거의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할 수 있어요. 교통카드, 신분증, 결제, 심지어 주민등록등본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민수 씨에게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제 눈에 들어온 건 도시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들이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모든 곳에 무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찰구에서 사람들은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이 휴대폰을 한 번 댔다가 지나갔어요.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도 지하철 안에서 끊기지 않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업무도 가능하죠. 민수 씨의 말에 아직도 많은 구간에서 통신이 되지 않는 런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택시 안에도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했어요.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지도를 외우고 다녀야 해요. 더 비싼 요금을 내고도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하루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이메일을 확인하려는데 그때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죠. 무슨 와이파이가 이렇게 빨라? 호텔 와이파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문득 궁금해진 저는 인터넷 속도를 검색해 보았어요. 세계 1위의 인터넷 속도라고? 영국은 겨우 20위?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알던 신흥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런던보다 더 미래에 가까워 보였죠.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 시스템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오늘 하루 본 것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3일째인데 제 고정관념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국팀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지 씨였죠.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지 씨의 진가는 업무 처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했고 예리한 시장 분석은 저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죠. 다만 한 가지, 저는 수지의 업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번 보고서에 고객사의 문화적 특성과 정서적 요인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지 씨, 우리는 데이터로 말해야 해요. 고객사의 기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수지 씨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본사와 한국 본사 사이에 심각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50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 조건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런던 본사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계약서의 문구를 근거로 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반면 한국 본사는 이런 태도에 크게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더 이상의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측 대표이사의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저는 본사의 지침대로 법리적 해석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지 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마이클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회의실 밖으로 나와 수지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신뢰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중요해요. 지금 필요한 건 법적 해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달리 수지 씨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한국 본사 임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국 본사와도 연락을 취해볼게요.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수지 씨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한국 본사를 찾아가 임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밤늦게까지 영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양측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먼저 타협안을 제시했고 영국 본사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 조항에 대한 문화적 해석 차이가 있었어요. 수지 씨는 어떻게 이걸 해결한 거죠? 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지 씨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켰다고 하더군요. 한국 임원들의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영국 본사의 우려도 해소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집해온 비즈니스는 숫자로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수지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의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양측의 문화와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줄 아는 뛰어난 전문가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수지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수지 씨, 정말 대단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수지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님,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아닐까요?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계약서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팀과 영국 팀의 일하는 방식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르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진 장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런던 본사에서 긴급한 요청이 왔어요. 아시아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런던이었다면 다음날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서별로 리포트를 준비하게 한 뒤 이틀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는 시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금 바로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민수 씨의 한마디에 모든 팀원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들 괜찮은 거예요? 가족들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도 이해해 주십니다. 지금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네요. 제 말에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님, 우리는 이런 걸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회사, 우리 팀, 그냥 직장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에서는 항상 나의 성과, 나의 커리어를 중시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새 진행된 회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완벽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어요. 런던 본사가 깜짝 놀랄 만한 상세한 분석과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저력입니다. 민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야근이 건강에 좋지 않을 텐데요. 일과 삶의 균형은요? 그러자 수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우리도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해요. 그래야 평소에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평소 한국팀의 업무 스타일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불필요한 회의는 최소화하고 보고서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했죠. 대신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런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자네 팀이 정말 대단한데? 우리도 이런 위기 대응 시스템을 배워야 할 것 같아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기업 문화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었던 거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었어요. 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민수 씨의 말처럼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경험을 어떻게 런던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파리에서 유럽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저는 한국팀 6명과 함께 파리로 향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켠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익숙한 곳에서 한국팀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샤를 드골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쪽 줄로 와주세요. 민수 씨가 저를 부르더니 입국 심사대 앞에서 두 줄로 나뉜 대기줄을 가리켰어요. 한 줄은 EU 시민권자용, 다른 줄은 BU 시민권자용이었죠.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인인 저는 이제 BU 시민권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국 팀원들은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여권에는 모두 전자여권 마크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30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까다로운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체류 기간은요? 예약된 호텔은 어디죠? 반면 한국 팀원들은 이미 입국장 밖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이제 익숙해요. 한국 여권으로는 대부분의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거든요. 수지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질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파리의 투자은행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경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의 투자자들은 우리의 발표 내용 중에서도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나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착될 수 있었죠? 질문이 쏟아졌고 한국 팀원들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신흥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프랑스 투자은행의 이사가 한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여러 국가들의 요청이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샹젤리제 거리의 한 카페에서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저는 문득 런던 금융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금융 시스템, 그 오랜 역사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이클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민수 씨의 물음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영국의 시스템도 분명한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는 서로 배우고 발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침내 제 안의 오랜 편견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변국 금융시장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런던 본사에서는 매일같이 회의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화상으로 참여한 저는 그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누구도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만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니요, 당장 모든 투자를 회수해야 해요. 부분적인 조정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때 한국 사무실에서는 이미 실행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주도하는 비상대책회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단 리스크가 큰 자산부터 정리합시다. 수지 씨, 포트폴리오 재조정 시뮬레이션 돌려주세요. 민준 씨는 규제 당국 동향 체크해 주시고요. 놀라운 건 이런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모든 게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자기 파트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아직도 회의 중인데 벌써 실행에 들어가도 될까요? 제 걱정스러운 질문에 민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님,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어요. 지금은 그중 하나를 실행하는 것뿐이죠.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은 평소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왔던 거예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하던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거였죠. 당시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그 준비가 지금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했지만 한국팀의 대응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한 사무실에서는 누구도 내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만의 방식입니다. 민수 씨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결과로 증명되었어요. 한 달 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우리의 손실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을 내기도 했죠. 런던 본사에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팀의 방식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평소의 준비와 팀워크 그리고 발빠른 실행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우리도 이제는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수지 씨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어디서 오는지,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더 이상 현대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런던 본사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한국 출장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님,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저희를 많이 불편해하셨잖아요. 민수 씨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했는지 이제는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때는 제가 정말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네요. 매일 아침 보고서를 체크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해야 하나 투덜거렸던 게 기억나요. 이제는 오히려 런던이 느리게 느껴지시죠? 수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제가 런던 본사에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런던 본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본사가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답니다. 저보고 한국 지사의 공동대표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내 팀원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제 정말 자주 뵐 수 있겠네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기도 해요. 제가 정말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그때 수지 씨가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한국식 업무 방식을 설명드렸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장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화려하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였어요. 사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방금 발권한 항공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도로 끊었어요. 런던에는 짐을 정리하러만 다녀올 생각입니다. 팀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팀이 되시는 거네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여전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런던에서는 제가 선생님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되어야겠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니까요. 수지 씨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도전할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건배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30년 동안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 순간이 오히려 설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시장을 아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으로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